이 렌즈 규칙은 이 영국의 이 사람 경제학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제 학위는 없었고 수학, 캠브리지 수학과를 졸업했고 프랭크 렌즈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짧게 살았습니다. 왜요? 안 살았네. 굉장히 짧게 살았죠. 굵게 살았습니다. 한 달로 죽었다고. 한 달로 죽었다고. 근데 이제 프랭크 렌즈가 많이 글을 쓰진 않았는데, 논문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뭐 여러분 혹시 경제학 공부하시면 렌즈가 또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나옵니다. 세금 텍세이션 뭐 이런 데서 나옵니다. 같은 렌즈입니다. 같은 렌즈고 논문을 몇 개 안 썼는데 다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일종의 굉장히 브레이크스루한 작품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입니다. Mathematical Theory of Slavery.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게 28년도에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어떠한 이제 도출을 했는데 그게 바로 렌즈 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뭐 그쵸 뭐 이렇게 알파벳 뭐 그리스 문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이 사회적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이고 그다음에 델타는 시간 선호도. 시간 선호도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심적 요소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싫잖아요. 그냥 뭐죠? 여러분 조삼모사 있잖아요. 그렇죠? 조삼모사에서 우리가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이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멍청하진 않죠. 아침에 3개, 오후 저녁에 4개. 그거랑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그게 왜 같겠어요? 그렇죠?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먼저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한 개, 저녁에 한 개보다 아침 한 개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심리적 요소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선호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간 소비 불평등 상대적 획기도 말이 굉장히 마우스풀 하죠.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그 소비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나중에 라면을 먹는 거 이거보다는 그냥 짜장면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시점에 따라서 소비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3가지 모습으로 요약하다 보면 많은 걸 잃게 되긴 합니다. 이건 모델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 경제학자들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뭔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다. 1928년도에 한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사는 게 이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죠. 그런 이제 나중에 연구자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델타하고 감마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요소고 위치는 전개성 변경. 그러니까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갑자기 상속을 한 30억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10년 후에 1,000원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 여러분이 지금 평가하는 거랑 아니면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그냥 월급 그대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하는 거 딱 여러분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대로인데 10년 후에 내가 10억이 더 생길 때 10년 후 1,000원을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랑 그냥 내 월급 그대로 그냥 평생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1,000원을 확인하는 방식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10억을 더 내가 만약에 후대에 부자가 되면 당연히 1,000원 별거 아니겠죠. 그렇죠? 제 모든 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만약에 뭐 가령 평행 우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10년 후에 30억을 받는 우주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1,000원에 대해서 받는 느낌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1,000원에 받는 느낌 그걸 생각해보면 이쪽에서는 별거 아니겠죠. 1,000원. 그러면 할인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 했을 때 표가 굉장히 이제 아까는 제가 여기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몇 분들이 한 논문에서는 이 부분까지 사람들이 느끼는 델타, 감마, G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사실 이 표의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이게 G고 그 다음에 순수 시간 선호율 이게 델타고 그 다음에 한계 회용 탄력성
이게 이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럼 만약에 렌즈 규칙을 적용을 하면 이건 3.4, 이 식에 딱 집어넣으면 3.48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제 렌즈 규칙에 따른 거고, 이건 그냥 통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2.27.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얘기하는 거는 렌즈 규칙이 이건 뭔가를 설명을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렌즈 규칙은 그 경제학자들한테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거에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실제로 정부 지침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을 하긴 합니다. 이 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숫자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델타가 이제 그냥 어쨌든 싫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싫은 거. 어쨌든 미래에 발생하는 1,000원보다 지금 발생하는 1,000원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 1,000원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델타는 그거를 이제 시간을 이제 날을 아니고 시간을 이제 긴 시간 범위를 생각할 때, 그러면 다음 세대의 효용하고 지금 나의 효용, 이거를 비교하는 기준, 이걸 비교하는 방식을, 비교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손자 세대, 다음 세대, 그 사람들의 효용 일단이랑 저희 효용 일단이랑 같은지 다른지, 이걸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아직 자식이 없으시죠? 감 남으시겠지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효용 일단이라고 내 손자의 세대의 효용 일단, 이 두 개를 다르다고 봐야 그쵸? 다를 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명확한 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의 효용 일단이랑 미래 세대의 효용 일단을, 지금은 델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델타가 굉장히 커지면 미래 효용 일단위를 굉장히 깎아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깎아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효용 일단이랑 제 효용 일단이랑 학생 효용 일단이랑 서로 다르다고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달라야 한다고 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서로 다를 이유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델타가 굉장히 역에 가까워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 뭐 렌지도 그랬고 솔로우 그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스턴이라는 분은 이제 스턴 리뷰를 쓸 때 얼마를 택했냐고 보니까 0.01이라는 숫자를 채택을 했는데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그러니까 1%입니다. 1%인데 왜 1%를 채택했냐고 이제 자기가 쓴 게 뭐냐면, 내가 그 효용을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세대 효용을 할인하겠다는 건 아니고 미래 세대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0.01이라는 양의 숫자를 채택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실 레프트 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 얼마나 녹색당 뭐 이런 위치는 굉장히 영에 가까울 테고, 여러분이 미국 공화당 이런 거는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숫자 감마입니다. 이 감마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실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닐레스라는 얘기는 단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위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10만큼 쓰고 미래 세대는 8만큼 쓴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래 세대 이 사람이랑 지금 저 사람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은 내가 1을 쓰고 상대방이 나는 5밖에 못 쓰는데 미래 세대는 10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식도 왜 그래?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추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5를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거를 그냥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하는 수치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는데 이제 스턴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숫자를 줬고 그 다음에 홀이라는 사람은 이제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뭐 이분 다 유명한 감각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1이나 2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숫자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이제 상대적인 위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나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뭐겠어요? 세 번째 남은 게 이 진위 가치. 그래서 이건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G가 10%, 20%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돼서 미래 세대는 저보다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세대는 저보다 부자가 돼요. 그럼 굳이 제가 지금 뭐 온실가스 1단위 내 돈을 들어가면서 줄일 필요는 없겠죠. 뭐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확실히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 G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만약에 가난해진다, 지금 세대보다 가난해진다 그러면 저희는 미래에 더 지금 투자를 많이 해줘야겠죠. 그런 얘기는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G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 할인율에, 사회적 할인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오늘 다운시켰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 정도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를 생각을 할 때 사실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아싸리 50년, 100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21세기죠. 2100년입니다. 2100년. 장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을 해야 됩니다.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이걸 보면 자본입니다. 캐피탈. 그러니까 막스 자본론 제목이 이거고 이 사람이 쓴 게 이제 밑에 이걸 붙였죠. 21세기 자본이라고 우리나라 책에 전해되는 거고 아마 노벨상 한 10년 이내 받을 것 같은데 이 책으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슈가 됐는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을 거의 20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 BC다 AD 0부터 지금 1000년까지 기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경제 성장률이 1000년까지는 거의 0%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겠죠? 어제 아버지의 삶이랑 자식의 삶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 지금 1000년부터 1500년 이 수준 보니까 1%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00년에서 1700년 여기도 0.5%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1820년도부터 뭔가 이제 뜨기 시작하죠. 2000년 봤을 때. 그래서 이때는 거의 경제 성장이 없었고,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한 게 혹시 1820이 뭐 기준일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1820. 이게 갑자기 100년 단위로 끊기다가 1820이니까 이상한 건데 뭐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다른 선생님이고 자, 그러면 1914 그렇죠. 세계 1차 그때까지 가다가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이때는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학년부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1%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1차부터 2차까지 약간 좀 삐끗했죠. 삐끗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있겠죠. 여기 뭐 이 정도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년까지는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경제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격했던 그게 오히려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앞으로 오히려 이제 경제 성장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제 뭐 이거는 기후변화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피케티가 한 얘기는 이거는 자본의 수익률입니다. 이건 전체 경제 성장률이고, 이건 자본의 수익률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나면 부의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해진다고 얘기하고, 이게 좀 좁혀졌다가 다시 21세기부터는 부의 불평등이 커질 거다라는 거를 사실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하시는 두꺼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성장률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3%면 막 그 경제 잘 못했니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세대의 시대는 안 올 것 같다는 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21세기에서는 대부분 2에서 3% 정도 전세적으로 봤을 때 3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OECD에서 2060년까지, 뭐 2100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2060년까지 경제성장 시나리오 2018년에 나온 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거는 이제 브릭스가 먼저 나죠. 브라질, 러시아, 이런 게 이제 지금 200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7% 이렇게 됐는데 점점 떨어질 거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2060년에는 2%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다. OECD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도 하긴 했는데 OECD에서는 2007년 더 이상 그 3% 이상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게 나왔죠. 이게 아까 델타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했죠. 0에 가깝고, 그다음 이거는 뭐 1에서 2, 이 정도. 그다음에 G는 2, 3.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 경제학에서 물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2011년도인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거고, 이제 기후변화랑 관련돼서 이제 꼭 사회적 할인율이 아니라 전 세계 탑 경제학자들이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화분의 가격을 매기자, 이 방법밖에 경제학자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길 것인가? 그거에 관한 논의가 이제 MIT 2017년도인가 나왔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최근 경제학자 논의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면 이제 이거는 그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뭐 어찌어찌 쓴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해서 그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공공사업 장기라고 했을 때 이제 철도나 이제 수자원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를 좀 공식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사업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겠다. 아니면 적어도 기후변화 사업을 그러니까 철도나 수자원처럼 특별한 어느 정도 이제 따로 항목을 줘서 이거는 장기 사업이다라고 인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의 살인적 비용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지침을 주면 이제 사람들이 의사 평가를 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부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뭔가 이런 탄소 1톤을 배출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해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전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실 아직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기름값을 올려야 됩니다, 경유값을 올려야 됩니다, 뭐라 할 때 이제 올리는 거 싫잖아요. 올리는 거 싫은데 먼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와 온실가스 유통이 30불이나 해? 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 때 그래도 사람들의 심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이랑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이 사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가 뭐냐면 배출권 가격이 너무 이렇게 너무 그 시장 외부의 논리에 의해서 너무 배출권 가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출권의 적정 가격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탄소 1톤의 해악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그걸 기준으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